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유형 7번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연산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칠 거야. 연산 법칙도 할 거고, 연산의 성질도 할 거야. 그러니까 집합을 가지고 이제 뭔가 계산을 막 시작하게 될 겁니다. 문제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얘네들 있지. 이 7개 있지. 이거를 한번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봐. 몇 가지만 그냥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걸 한번 생각해봐. 얘는 A라는 게 있고 A라는 게 있고 합집합이래. 두 개를 합집합할 때. 그럼 결과는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걸 이제 무슨 성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죠? 교집합을 해도 여전히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공집합이랑 A랑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얘는 당연히 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좀 당연한 느낌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A,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얘는 A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 7개의 성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성질들처럼 보여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7번만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고. 다 너무 당연하게 저런 것들을 발견하면 저렇게 변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7번만 같이 한번 봅시다. 7번. 7번도 되는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A 차집합 B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된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은 A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A 차집합 B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얘는 지금 뭐냐면 A랑 B의 여집합이랑 뭘 하겠대? 교집합을 하겠대. 그지?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이 될 테니까 지금 여기는 이 초록색이랑 A랑 뭘 해주면? 교집합을 해주면 딱 저기는 저 부분이 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의미다. 다시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된다?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얘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알겠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연산을 할 때 유용한 형태이고요.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때 유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다시 A라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게 있어.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 부분이니까 A에서 얘를 차집합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합집합에서 전체 합집합에서 얼만큼을 B만큼을 빼버릴 거야 라는 얘기니까 여전히 요만큼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딱 주어져 있는 이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연산이 돼 있으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릴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려도 되고 잘 안 되면 그냥 직접 그려도 되고 어쨌든 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확인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우리 승비가 아주 뜯어 말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못하고 갔었죠. 오케이? 다시 봅시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일단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보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녀석이 뭘까?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A의 여집합을 뭐 하겠대? 빼버리겠대.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라는 집합만 남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었어. 지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었군요. 서로소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A의 여집합을 생각해봐. A 여집합은 얼만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게 지금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 부분이랑 B랑 같나요? 이건 아니죠. 당연히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넘어갑시다. 좀 빠르게 가자. 그다음에 이제 포항관계랑 관련된 성질인데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봐봐. 여기서 A의 교집합에 B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현재 A였대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너희가 받았을 때 얘를 토대로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얘를 봤을 때. 교집합을 해봐. 겹쳤는데 겹친 부분이 A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그럼 겹친 부분이 A였으면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겹쳐 있는 부분이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여기 A, B가 이렇게 있어요가 가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이만큼이잖아. 그죠? 이거랑 뭐랑 A랑 같대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저 분홍색이랑 저 A랑 서로 같아요. 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군요.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군요. 라는 뜻이 되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결국 여기는 요만큼만 뭐가 됐어? A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라? 여기는 얘는 A라고 하는 게 B의 부분 집합으로 쏙 들어가게 되겠군요. 이런 사실을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 A에다가 합집합 B를 했는데 그 결과가 B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런 표현을 받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합집합을 했는데 그게 B가 됐다고? 그러면은 B 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A 안에, 다시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야. 이런 형태여야 똑같이 이런 것들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나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헷갈리기 쉬운 거 잘 봐봐. A 차집합 B를 했어. 그 결과가 공집합이래.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 그럼 너희가 이 표현을 보고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를 말해봐봐. 둘이 뭐가 떠올라요? 얘를 딱 봤을 때. 이게 마치 좀, 그치, 똑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A 빼기 B를 했는데 뭐야? A 빼기 B를 했는데 걔가 0이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A는 B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빼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집합과 집합의 연산이야. 그죠? 그중에서 차집합이라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얘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 어떻게 돼 있어? A에 있는 것 중에서, 오케이?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릴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남았어. 라고 한다는 거는 반대로 해석해 보면 A에 있는 건 다 B에 들어 있어요. 이런 뜻이겠지. A에 있는 건 다 B에 들어 있어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에 있는 게 B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 얘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뭐야?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뭐래? 공집합이래. 맞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착각하기 쉽겠죠? 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A랑 B랑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니까 특히나 여기는 얘는 주의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당연히 뭐겠어? 아까 말했듯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공집합이다라는 것도 여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됩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니까 지금 얘가 공집합이면 여전히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A가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관계,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 버릴까? 이걸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에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전체 집합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현재 B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A가 있었어. 됐어? 그럼 A의 여집합이 지금 눈에 보이죠? 됐어? 그다음 B의 여집합도 눈에 보이지?
그러면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가 보이니?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버리고 얘를 뒤집어 버리면 그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6번.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었다. 얘가 공집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얘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에 있어요라는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얘랑 얘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도 얘고, 얘도 얘고, 얘도 얘고, 다 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남아. 문제에서 대놓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주면은 너무 고맙겠지만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을 줘버림으로써 오케이?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못 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어,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알겠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질들이에요. 여기는 이것도 당연히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아, 여기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가봤을 때 뭘로 해볼까? 좀 어려운 거 없네. 어려운 거 없네. 일단 가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얘가 성립해요. 여기는 얘가 성립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런 뜻이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뭐야? 12의 배수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12의 약수가 들어가면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배수와 약수의 성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A라고 하는 집합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12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집합 B라고 하는 게 12의 약수인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6이랑 12랑 18이랑 24랑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12랑 24를 완전 다 포함하는 이런 수들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 요 네모 안에 있는 거는 12의 모일 수밖에 없겠다. 약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집합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흐름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얘기는 배수, 약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요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 그냥 표현을 이렇게 준 거야. 이것도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요런 표현을 딱 만났을 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굉장히 끔찍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 A에서 차집합 B를 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집합이니 두 개의 집합이니? 하나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집합,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보였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게 하나의 집합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여긴 얘를 그냥 하나의 뭐 C라는 집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C와 X를 합집합했더니 결과가 뭐가 됐다? X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얘가 나한테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었던 메시지는 결국 뭐라는 소리일까? C라는 게 있었어. 또 X라는 게 있었는데 두 개를 합집합했더니 그게 X가 됐대잖아. 그죠? 그러면 X 안에 C가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A 차집합 B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를 말해주고 있었던 중인 거야.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얘도 하나의 그냥 D라고 바라봐봐. 그럼 D에다가 교집합 뭐야? D에다가 교집합 X를 했더니 그 결과가 X가 됐대. 그럼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겠어? D가 있었고 X가 있었는데 교집합했더니 X가 됐다는 거는 D 안에 X가 쏙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 D가 지금 A 합집합 B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부분집합으로 X가 존재하네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두 개의 표현이 나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얘는 1과 2와 3이겠죠. 그다음 합집합은 뭐겠어? 1과 2와 3, 4, 5, 6, 7,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어? 그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 여기는 얘가 지금 얘는 포함해야 되고 요 녀석이 뭐니까 부분집합이니까 얘 부분집합은 2의 8제곱이 돼야 정상이지만 1, 2, 3은 지금 완전히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선택권을 잃어버렸어. 선택권은 5개 남았네. 그러니까 얘는 2의 5제곱 답은 3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뭔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풀이 방법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표현에 맞게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해보면 돼요. 꽤 어려워요.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근데 잘 봐봐. A 합집합 C가 이렇게 있었고 B 합집합 C가 있었어. 이거 두 개 서로 같아야 된대. 근데 얘는 지금 A에 들어있는 게 3과 6과 9가 들어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좌변에 있는 이 집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어? 3과 6과 9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집합 안에는 2와 4와 6과 8이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개의 집합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집합이 완전히 같아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어?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4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8이 무조건 들어가요. 라는 이야기는 C에 무조건 얘네들은 존재하고 있어야 돼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봤을 때 여기에는 또 이쪽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3이랑 그치 9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여전히 C에는 3과 9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C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는 2와 3과 4와 6과 뭔 소리야? 8과 9 이렇게 5개는 무조건 꼭 들어가야 돼 라는 정보를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얻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그걸 만족하는 뭐가 궁금해? C의 개수가 궁금한데 12어의 자연수 중에서 얘네 5개는 꼭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네요. 그죠? 그럼 C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2의 5제곱. 답은 32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가면서 주어져 있는 C가 어떤 녀석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너희가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이런 애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들어가야 되는 애들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려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유형 10번으로 한번 가보자. 유형 10번. 됐습니다. 이제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될 건데, 그죠?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봐봐.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녀석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환 법칙. 그러니까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 내가 하나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렇게 항들이 필요해. 이항 연산이라고 했었죠. 요거 두 개를 자리 바꿔서 B, 합집합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왜 될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집합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 A 합집합 B의 정의 자체가 X바 해서 X가 A의 원소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였거든.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B를 넣고 여기다 A를 넣겠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B를 넣고 여기다 A를 넣겠다는 소리인데 결국 이거랑 이거 그냥 자리만 바꿔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기 이제는 완벽하게 같은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아집니다. 로써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봐.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많을까, 성립하지 않는 게 많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봐. 그러니까 우리 수의 연산이나 뭐 식의 연산에서도 연산 많이 했었잖아.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어땠어? 교환 법칙 성립했었지. 곱하기도 교환 법칙 성립했었지. 근데 빼기는 어때? 성립하지 않죠. 그죠? 나누기는 어때?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그지? 그러니까 성립하는 건 성립한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줘요. 성질상 성립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게 성립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성립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연산은 그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개를 가지고 더 조합해서 더 다양한 연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입장에서 봤을 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립하는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정말로 성립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법칙이 교환 법칙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말한 결합 법칙은 뭐야, 얘들아? 결합 법칙이 뭐지? 결합 법칙? 같은 연산을 두 번 이상 할 때 어떤 연산의 그 우선권을 줄 거야. 먼저 누굴 먼저 연산을 할 거냐. 지금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A에다가 합집합에다가 B에다가 합집합에다가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A에다가 합집합에다가 B에다가 합집합에다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앞에 거 연산을 먼저 한 결과랑 그 다음 거를 연산한 결과는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한 결과랑 그 결과를 다시 앞에 거랑 연산한 결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합법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는 얘는 뭐라고? 얘는 같은 연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칙. 다시 A 여기가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먼저 하든 뒤에 거 먼저 하든 같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합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요. 이렇게 C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A 교집합 B, 합집합 먼저 해봐요. A 합집합 B를 해버리면 이만큼이 다 되는 거잖아. 지금 현재 이만큼. 그죠? 그럼 이렇게 다 된 거에다가 C를 합집합할 거니까 당연히 이거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비교집합 C를 비합집합 C를 먼저 한다라고 한 거랑 그다음 다시 A랑 합집합하면 다시 이만큼 다 추가가 될 테니까 어쨌든 이만큼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상 순서를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얘는 괄호를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은 요렇게 그냥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똑같이 C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요 부분이 요 부분. 그죠? 그거랑 C랑 뭐 한대? 교집합하면 돼. 그럼 여기는 요 부분이랑 C랑 교집합하면 딱 요 부분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B 교집합 C를 해주면 요 부분이 될 텐데 그거랑 A랑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똑같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요 부분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전히 얘도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은 딱 여기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결합법칙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3번부터가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얘는 다른 연산. 그러니까 같은 연산으로 하는 게 결합 법칙이라면 다른 연산으로 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에 B 교집합 C가 있었어. 이렇게 줘있어.
그러니까 합집합 하나랑 교집합 하나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A 합집합 B, C에다가 얘네들의 교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 반대로 A에다가 교집합에다가 B의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A 교집합의 B에다가 합집합의 A 교집합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보면 어때? 이제부터 되게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죠? 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합집합이 이게 따라 붙는 거야? 아니면 교집합이 따라 붙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한번 해봤어? 수나 문자에서 해봤잖아. 식에서. 그지? 그러니까 A라는 게 있어. 그러면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쪼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야? 분배 법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때는 헷갈리지 않았거든? 근데 이때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사실 얘들아. 여기서 얘가 분배될 때 있잖아. 얘가 분배될 때 A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A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규리야. A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분배되는 거냐면 A 곱하기가 통째로 분배되는 거야. 여기 곱하기까지 들어가면서 요 녀석들이 분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만큼이 요렇게 되는 요 녀석이 분배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되는 거고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여기는 얘는 뭐가 분배되는 거야? A 교집합 자체가 분배되는 거라서 얘가 분배되니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얘가 분배되는 거니까 A 교집합 C 그다음 가운데 있던 요 녀석이 합집합 그대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똑같이 A, B에다가 더하기 이번엔 뭐라고 해볼까? A, B에다가 CB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걸 딱 보면서 B로 묶어야지 얘는 A 더하기 C가 되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다시 하나로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럼 뭘 관찰하면 되냐면 여기서 똑같은 걸 관찰하면 돼. 다시. 여기는 A 교집합 B라는 모양이 A 교집합 다시 A 교집합이라는 모양이 두 개가 똑같잖아. 그지? 그럼 그 두 개를 이렇게 쏙 앞으로 빼낸다라고 생각하면 뭐만 남아? B 합집합 C만 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쏙 빼버리면은 B 합집합 C만 남으니까 요거 뺀 거에다가 B 합집합 C를 어, 해준 거야. 연산을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할게.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고 전개가 되기도 하고 이거 두 개가 자연스럽게 일단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녀석이고 여기는 얘가 되게 헷갈릴 소지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교집합의 C에다가 그다음에 합집합에 B 교집합의 C를 만났어라고 생각해 줘.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딱 보고 관찰. 아, 얘는 교집합 C가 공통이구만. 그럼 얘는 A 합집합 B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통인 걸 뽑아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A 교집합 C가 하나, A 교집합 B가 하나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교집합에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해보자. B에다가 합집합에 A 여집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됐어? 그럼 모양 자체가 지금 현재 똑같은 게 없잖아, 얘들아. 그죠? 똑같은 게 없지만 뭐가 성립한다고 얘들아? 교한 법칙이 성립한다.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요거 두 개를 내가 비합집합 A로 봐도 괜찮은 거잖아. 됐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공통인 부분이 생겨버리면서 얘는 비합집합으로 묶이면서 A랑 뭐가 돼요?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얘의 계산을 더 이어간다면 A랑 A 교집합을 다시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다음 B랑 합집합, 공집합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당연히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열심히 연산해 봤더니 걔는 B로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겠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산을 했을 때 장점은 뭐라는 소리야, 얘들아? 상황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바뀌어요. 식 자체가 되게 지저분했던 게 깔끔하게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런 애들을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기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냥 연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꿔놓으면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녀석들 있잖아. 복잡해 보이는 녀석들을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돼? 연산을 해야 돼. 저기 있는 쟤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연산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확인하든 그냥 그 자체로 확인하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딱 요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들 알겠죠? 네 번. 마지막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세 개는 우리가 수나 식의 연산에서도 많이 봤던 거지만,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아직은 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죠? 처음 보는 걸 거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다시. 얘는 여집합의 분배구나.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 오케이? 여집합의 분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집합이라는 뜻이 뭐야?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A가 아니야가 A의 여집합이잖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될까? 이런 거거든.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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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A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합집합이 아니야가 되는 거고 B가 아니야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니야를 우리가 교집합으로 생각하기로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마찬가지 여기에 마찬가지 A 합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에 B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A가 아니야 교집합이 아니야 B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써놓은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뭘 너희가 잘 해야 되냐면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돼. 다시.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돼.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돼.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얘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여기 있는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는 뭘 해주면 되겠어? 여집합으로 쏙쏙쏙쏙 뽑아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A가 아니야로 있었으니까 A야로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얘는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이야. 얘는 B가 아니야였으니까 B로 생각해 주고 그 전체가 아니야.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드모로의 법칙을 거꾸로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성질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충분히 다 증명이 가능한 얘기들이거든. 근데 일단은 여기는 요 초록색으로 써놓은 여기는 요 법칙들을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 법칙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야? 집합의 연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이 있었잖아.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A 자신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까지 합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연산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나와 있는 연산들을 총 다 망라해봐. 얘는 뭐가 있냐면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집합이라는 게 있지. 됐어? 여기는 여기에는 연산들은 전부 다 지금 이거 세 개가 다야. 근데 뭐가 빠져 있어? 차집합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차집합에 관련된 연산 법칙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을 요 녀석을 가지고 중간에 연산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아까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었잖아.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연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요 녀석은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걸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것보다 이걸로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 더 편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걸로 연산을 할 수 없으니 이걸로 연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싶은데 차집합이 있으면 이걸로 얼른 바꿔버리고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얼른 이걸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냥 하나로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 정도까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뭘 할 거야? 이제부터 연산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보이지만 너희가 막상 딱 문제에 딱 돌입하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뭐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찬찬히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천천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15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녀석이랑 항상 같은 걸 골라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됐어? 일단 얘를 푸는 방법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내가 직접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연산의 연습을 빨리 해놔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연산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천천히 봐봐. 일단 첫 번째 차집합이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일단 바꿔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얘는 연산이 지금 교집합이란 연산만 두 개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뭘 쓰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당연히 같은 연산 두 개가 있으니까 결합 법칙을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빠르게 어떻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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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뭐야? 여기는 요 녀석은 여집합이고 여집합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을 내가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도 괜찮겠어.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얘를 변형하고 싶은데 얘는 교집합이고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차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래서 얘랑 항상 같은 건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가면서 형태들을 막 변형해가면서 내가 알아보기 편한 형태로 자꾸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 요걸로? 너희가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찬찬히 보는 거야.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연산을 하고 싶은데 여기 여집합이 묶여 있잖아. 연산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얘는 A의 뭐야?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이렇게 공통인 녀석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묶어주면 되겠어? A 여집합에 교집합으로 묶어준다. 그러면 뭐가 남아? B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다가 B가 남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 교집합, 얘 여집합과 교집합 얘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A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한 거니까. 라고 해서 여기는 깔끔하게 A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준서 잔다. 음. 자, 선생님도 그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 그 몰래 자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때야 돼? 내 눈이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안 돼, 절대, 그지? 그래서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 그지? 고개를 숙이고 항상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때? 공부하는 척 꼭 이렇게 꼭 이렇게 펜을 하나 딱 들고서 이러고서는 가만히 있는. 그럼 이거는 100% 자는 겁니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자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자는 거, 조는 것도 아니야. 이건 작정하고 자겠다는 소리야, 준서야.
알겠죠? 그러지 말자. 오케이? 졸린 건 알겠네. 깨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졸리면. 오케이? 깨려고 노력해야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되게 많네요. 그죠? 연습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이것들은 지금 한번 쭉쭉쭉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해보면서 다 맞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을 간단히 봐봐. 그럼 얘는 A 교집합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결합 법칙으로 생각한다면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A의 뭐야? 교집합에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됐어? 차집합의 성질로.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가 될 거야.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된 거야. 아닌 게 아니야가 되는 거야. B가 아니야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분배 법칙으로 얘는 A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다가 뭐가 되겠어? A의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랑 얘랑 합집합하면 그냥 얘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A의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 생각보다 쉽거든? 근데 막상 하려면 되게 어려워. 그지?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봐봐. 선생님이 진짜 그 초딩은 절대 못 가르치거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계산을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지?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는 232 더하기 57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저학년 기준. 알겠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우리도 그 어려움을 한 번씩 다 겪었긴 했지만 여기는 얘를 연습을 많이 했더니 이제 이런 계산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야라고 자연스럽게 깔려버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집합의 연산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봅시다. 여기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뭘 해야 될까? 일단 요 녀석을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좀 어렵다. 그지? 이건 좀 어렵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 알겠죠? 이건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얘를 먼저 봅시다. 그럼 여기는 얘는 A의 교집합에 뭐가 돼? B의 합집합에 C의 전체 여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A의 교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C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것도 조금 거시기 하네요. 이것도 좀 거시기 하네.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할 건데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어차피 뭐야? 교집합이니까 괄호는 풀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왜냐면 난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되게 이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그냥 A가 두 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A라고 하는 건 A 교집합 A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얘랑 자리를 쓱 바꿔버리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내가 괄호를 이렇게 쳐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결합 법칙상. 됐어? 그럼 여긴 얘가 보니까 A의 차집합 B가 되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에 A의 차집합 C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뭐야? 맞는 거구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잘 봐봐. 여기서 얘에 대한 발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 발상이 어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A라고 하는 걸 내가 A 교집합 A로 논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발상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건 좀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여기를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봐도 괜찮은 거잖아. 이해돼요? 다시 얘를 가지고 한다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괄호 다 풀어버리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A 교집합 A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 C의 여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얘에다 괄호를 쳐준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먼저 A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A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여기는 B의 여집합의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주게 된다면 B에다가 합집합에다 C의 전체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의 B 합집합의 C가 됩니다. 로써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로 변신시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안 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써줄게. 봐봐.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A 더하기 B랑 그다음에 C 더하기 D가 있었을 때 이 녀석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된다는 건 알겠지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 라는 말도 했었잖아. 기억나? 근데 여기는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통째로 분배를 해가지고 A에다가 C 더하기 D가 됐었고 그다음 B에다가 C 더하기 D가 됐었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배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니까 충분히 여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산도 가끔씩 나오게 되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에다가 C 합집합 D예요. 라고 하는 이런 연산. 이런 연산도 우리가 때때로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분배 법칙은 배웠지만 이렇게 되는 건 도대체 뭐가 될 거야? A랑 C 하나, A랑 D 하나, B랑 C 하나, B랑 D 하나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뭐가 합집합이고 뭐가 교집합인지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잡아가면 되겠어? 그냥 이걸 통째로 있잖아. 하나로 보고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에다가 교집합에다가 C 합집합 B, D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될 거고 합집합에다가 이제 뭐가 되겠어? B의 교집합에 C 합집합 D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는 다시 한번 분배해서 A 교집합 C 하나랑 그지?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뭐가 돼? D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이거랑 합집합이니까 그냥 괄호는 안 쓸게요. 어차피 괄호 풀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 이쪽도 바라보면은 B 뭐가 돼요? 교집합 C 이거의 합집합에다가 B 교집합 D가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이 녀석은 이렇게 분배되는군요. 라고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여기는 요 녀석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A의 교집합의 B에다가 지금 뭐야? 교집합에 A의 뭐야? 교집합의 C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랑 상관없겠네. 이거는 교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되겠죠.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전개를 할지 좀 막막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이걸 통째로 이렇게 분배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있잖아. 교집합이니까 결합법칙상 이건 풀어버려도 괜찮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자리 바꿔도 괜찮잖아.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그다음 결합법칙상 이렇게 이렇게 묶어도 괜찮지.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묶었어.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을 분배했을 때 결과 중에서 A랑 A의 여집합이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A랑 A 여집합이 만났을 때 합집합으로 만나면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교집합으로 만나면 공집합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A랑 A의 여집합이 만나게끔 내가 조절을 한번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가지고 분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 A의 교집합에 C의 뭐가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단순히 공집합이 돼버리잖아. 됐어? 그러면 얘는 공집합에다가 합집합 얘니까 그냥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위에다 쓸게요. B에 교집합에다가 지금 뭐가 돼버린 거야? A의 교집합에 C의 여집합이 돼버려. 음, 맞아요. 그걸 푸는 게 이거지. 응? 다시 뭐라고? 음, 이러, 얘도 바뀌니까. 그렇지. 얘도 바뀌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건 당연히 좋아. 알겠죠? 다시.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전히 또 어때? 여기는 결합법칙이니까 얘는 그냥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풀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자체가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괜찮겠네. 그래서 A의 교집합의 B를 만들어주고 교집합의 C의 여집합이니까 아, 여긴 얘가 차집합이 되면서 성립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항식 쪽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어. 다항식 쪽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배웠었니? 일단 변형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지? 근데 그 변형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목적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왜 내가 이런 변형을 할 거야라는 그 목적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변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딱딱딱 맞아떨어져야지 적절하게 적절하게 변형이 돼가면서 정리가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을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됐어? 여기는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는 얘를 정리하다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B랑 A랑 바꿔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결합 법칙을 이렇게 묶여있던 걸 풀어줬다가 다시 이쪽으로 묶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만나게 하고 싶은 건 A라는 애랑 A 여집합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분배를 해주려니까 여기를 묶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분배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공집합이 되면서 이 전체가 깔끔하게 얘로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딱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대. 그러면 A랑 B가 자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었을 거고 당연히. 됐어? 그 다음에 걔네들을 묶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준다면 알아서 이런 모양이 딱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뭐가 되니까 목적이 되니까 이 모양에 맞게 뭘 하는 거야? 변형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변형의 방법이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변형의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목적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형하는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잘 된다면 이제 집합의 연산 가지고 고민할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알겠나요? 집합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야? 이 집합의 연산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연산이 익숙해지잖아? 그럼 연산 파트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될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뭘 해줍니다. 열심히 연산 연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 그 반드시 요런 아이를 만났을 때 좀 난처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요렇게 생긴 애거나 아니면
A의 교집합에 A 합집합 B 이렇게 생긴 애거나 이런 애를 만났을 때 좀 난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봐봐. 우리가 연산으로 여기는 얘를 정리한다. 얘를 딱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얘는 합집합에 교집합이니까 연산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의 A에다가, 교집합에 A 합집합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괜찮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교집합에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여기 얘를 뭐 해보자? 다시 분배 법칙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A 교집합의 A에다가 합집합에 뭐가 돼요? A 교집합의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 녀석이 다시 뭐가 돼? A가 되죠. 그럼 다시 리셋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계산해봤던 결과가 처음에 이거였지. 이게 어딨어? 여기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분배 법칙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얘를 분배 법칙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고, 얘를 분배 법칙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거든. 이거 두 개는 같아요. 실제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산을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 분배해봤고, 또 분배해봤고, 또 분배해봤고, 그러면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두 개는 완전히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있잖아. 여기는 얘를 그냥 한번 바라봐봐. 여기는 얘를 한번 상상해보는 거야.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B는 여기 있죠, 여기. 그거랑 A랑 뭐 하겠대? 합집합하겠대. 그럼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여기는 얘는 봐봐. A 합집합 B에다가 A를 뭐 하겠대? 교집합하겠대. 그럼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해줘야 A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끝도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연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는 A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요 형태를 좀 눈여겨봐.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된 거, 이거랑 이렇게 된 거. 여기가 B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얘들아. 오케이? B로 들어가도 그 결과는 B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형태를 좀 유심히 봐요. 그럼 얘 연산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연산으로 해봤자 계속 돌기만 할 거야. 이런 느낌.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연산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다뤄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때? 귀찮아서.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봐도 괜찮거든 사실. 그러니까 아까 문제도 한번 잘 봐봐. 아까 문제 뭐 있었어? 여기는 요 디귿 되게 어려웠잖아 얘들아. 그지? 되게 어려웠던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고 여기는 얘가 C였거든. 그럼 처음에 A 교집합 B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쵸?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어디야? 여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빼겠다는 소리니까 어디가 되겠어?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부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같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라본다면 얘는 뭐야? 지금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이렇게 B가 있었고 여기 C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A 교집합 B는 어디예요? 일단 여기잖아. 그지? 여기에서 C를 뭐 할 거야? 차집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C를 쏙 빼버릴 거니까 요만큼이 쏙 빠지면서 결국 요 부분만 남겠지? 라고 생각해서 괜찮죠. 어때? 똑같네. 두 개는 같은 거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뭘로 바라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어때? 편한 느낌. 왜? 그 구성이 되게 심플하잖아. 그지? A랑 B랑 C가 좀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구성이 되게 심플하니까 이런 경우들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걸 연산으로 풀었다는 이유는 뭐겠어? 연산 연습을 해라 라는 의미였던 거야. 연산을 연습해라. 벤 다이어그램 보는 건 너무나 심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연산 연습을 하는 용도로 여기 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와버리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얘 좌변을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이 좌변 이렇게 되는 이 녀석을 한번 봐봐. 어때? 끔찍하죠? 저기 있는 쟤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되게 귀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막 빗금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어디가 어딘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기가 애시당초 어때? 불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은 연산 법칙을 통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딱 주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여기는 A의 교집합 B에다가 어때? 일단 여집합이니까 드물은 왜 이렇게 흔들리니? 지진인가?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가 될 게 분명하잖아 일단.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거 빼놓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렇게 될 텐데 가만 보니까 A 교집합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A 교집합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B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될 게 분명하거든 또.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니까? 누가 봐도 합집합. 아, 뭔 소리야? 전체 집합이니까. 됐어?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A 뭐야? 지진이야 진짜? 뭐야? 오 계속 흔들려. 일단 볼게요. 다시 요것만 맞아 하고 대피하든 말든 합시다. 알겠죠? 자, 요거는 일단 맞아 하자. 하던 거니까. 다시 봐봐. 얘가 전체 집합이 됐으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그냥 A잖아. 그지? 근데 내가 열심히 여기 있는 이만큼을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어? A가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는 요 녀석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건 지금 드모르의 법칙을 한번 쓴 거고 교집합 A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여기 뽑아낸 거고 그럼 얘 하나 합집합이 될 테니까 음, 여기 봐야죠. 여기 봐야죠. 음. 여기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됐으니까 얘는 A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는 이쪽 이만큼을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A가 됐으니 거기다 교집합 B를 한 결과가 A가 된다는 되게 심플한 이런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것보다 연산을 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어때? 편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연산을 하는 거야. 편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산은 우리가 불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지. A 교집합 B랑 A랑 뭐래? 같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A였다는 소리잖아. 라는 얘기는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는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열심히 생각해보더니 그 결론이 뭐가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옳은 걸 반드시 이렇게 옳은 걸 골라주세요라고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봐봐. 이거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있고 A가 있는데 합집합하면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이다 당연히 틀린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싹 다 빼버리면 싹 다 없어질 거야. 무조건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녀석의 표현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도 말을 했었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볼 때 어때? 조금 어때? 조금 귀찮죠? 그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 형태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뒤집어 버리면 A가 될 거고 얘를 뒤집어 버리면은 교집합이 될 거고 얘를 뒤집어 버리면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얘를 뒤집어 버리면 공집합이 될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여집합한 상태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보기랑 디귿 보기는 사실상 완벽하게 같은 보기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연산을 조금만 곁들여주면은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얘도 딱 봤을 때 이거 어때? 되게 끔찍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얘를 전체적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여집합을 달아주고 전체적으로 여집합을 달아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결과는 A의 합집합 B가 될 거고 그 결과가 A가 되나요? 이걸 묻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이해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랑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B가 될 게 분명해요.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려고, 이런 걸 좀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연산을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의 표현 방법은 애시당초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되게 편한 녀석이야. 그지? 우리가 바라보기 굉장히 편한 형태란 말이야. 됐어?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고 싶은데 애시당초 얘를 바라보긴 너무 어때? 귀찮으니까 거기 있는 그 녀석 최대한 간단하게 간결하게 변형할래요가 연산의 목적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간단했던 것들은 어때?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 연산을 하지 않아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고 됐습니다. 이게 연산하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데 노력이 더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게 맞지. 그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건 사실상 너희가 무조건 할 수 있잖아. 됐나요? 수학은 너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연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도 여전히 뭘로 풀어? 연산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소리. 알겠나요? 근데 하다가 이런 애를 만나게 되면은 얘는 연산이 아니라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게 당연히 맞는 거. 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어우 뭐야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것들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 있어. 여기도 보면은 어때? 굉장히 끔찍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연산을 통해서 좀 편하게 바꿔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석해 줄 거야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연산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요런 문제들은 어때? 요런 문제들은 그냥 연산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됐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연산을 해야 될지, 뭐를 연산을 안 해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저것 다 연산을 해보면서 뭐가 편한지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알죠? 자연스럽게 연산을 몸에 익혀놓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